교통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이번 시간에는 교통안전, 음주운전, 작업장 내 교통계획 안전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작업장 내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교통안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차가 다니는 도로로 나갈 때 꼭 지켜야 할 3가지 습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며 지게차 관련 안전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우선 멈추는 습관입니다. 길을 건너거나 차가 다니는 도로로 나갈 때는 항상 우선 멈추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일단 멈추면 주위의 차를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입니다.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추어 주십시오 라는 뜻을 전하고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다음 건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거나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외 보행자 입장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항상 오른쪽으로 건너도록 하고 반드시 횡단보도에서만 길을 건넙니다. 이는 지나는 차와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오른쪽 통행이 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길을 건널 때에는 항상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며 이때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건넙니다. 세 번째, 멈추어 있는 차량의 앞이나 뒤로 갑자기 뛰어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꼭 멈추어선 후 주위를 잘 살피도록 합니다. 네 번째, 큰 차가 회전할 때는 차의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더 안쪽으로 지나기 때문에 차도에 내려 서 있지 말고 인도에서 기다리거나 차로부터 멀찍이 물러서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멈추어 있는 자동차의 뒤나 차 밑에서 놀지 않습니다. 즉, 길거리에서 떨어진 놀이터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가능한 차의 앞자리, 즉, 운전석역 조수석에 앉지 않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에서 찻길로 나갈 때나 길 모퉁이를 돌 때는 우선 멈춘 후 차와 사람이 오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움직이도록 합니다. 여덟 번째, 자전거로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보행자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앞에서 보행자 입장에서의 교통안전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운전자 입장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먼저 통행의 우선순위입니다. 자동차의 통행 우선순위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외의 차마 순입니다. 참고 버튼을 클릭하여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도 살펴보세요. 또 교행하는 차량 간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며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합니다. 참고 버튼을 클릭하여 안전속도와 거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세요. 교통안전에서 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할까요? 이는 모든 운전자는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위험 상황에서도 앞차와의 충돌 없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합니다. 적당한 안전거리는 정지거리와 같은 정도의 거리로서 일반 도로의 경우 주행속도에서 15를 뺀 수치의 m 정도가 일반적이며 주행속도가 80km/h 이상이거나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앞차와의 거리는 주행 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으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 요령을 익히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일반적 행동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보행자의 일반적 행동 특성입니다. 첫 번째, 보행자는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급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를 통행하기보다 현 위치에서 횡단하려 합니다. 네 번째, 보행자는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 요령은 첫 번째, 운전자 스스로 보행자의 행동을 추측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선 전에 일시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라 하더라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나 자전거 횡단로 직전에 다른 차량들이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차량들의 옆을 통과하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보행자 또는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을 통과할 때에는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옆을 통과할 때도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도로 이외의 곳을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운행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신체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을 때 또는 지하도, 육교 등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 상태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 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만취 상태로 봅니다. 참고 버튼을 클릭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세요. 그럼 왜 음주운전이 그리 위험할까요? 다음 화살표를 클릭하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교통사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사고 확률이 2배이고 만취 상태인 0.1%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6배이며 0.15%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25배로 커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볼까요? 음주운전한 상태로 장거리 운행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차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150m 운행하였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아파트 단지 출입구는 두 곳인데 출입구에 외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가 없고 관리인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아 외부 차량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출입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일반 도로와 접한 출입구에서 시작돼 일반 도로와 동일한 형태로 포장돼 있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표시돼 있으며 통행로와 접해 지상 주차 구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한 아파트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승용차를 주차 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1m를 운행했다 해도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의 위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음주 측정 결과는 음주운전 당일 운전 시점인 23시 30분경으로부터 48분이 경과된 시점에서 측정된 것이어서 음주 이후 운전 당시까지 지난 시간으로 보아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1%를 훨씬 초과한 점, 원고가 당일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데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위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어도 0.1%는 초과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작업장 내 교통계획 안전. 작업장 내 교통계획 안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의거, 작업장 내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위험 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작업장 내 차량 운행 시에 적용합니다. 작업장 내에서 지켜야 할 구종 속도는 시속 20km 이내, 속도는 도로의 여건이 좋은 곳만이 가능하며 시속 10km 이내 속도는 도로의 폭이 좁거나 비포장 도로이거나 작업으로 인해 인원과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냅니다. 작업장에서 차량과 관련된 사망사고의 약 4분의 1은 차량이 후진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차량 후진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방통행식 선정 및 하역 시스템을 도입하여 후진의 필요성을 아예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후진이 불가피하면 도로를 재정비하여 후진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든 방문 차량의 운전자들이 도착을 보고하고 작업장 배치도 및 규칙에 대한 지시사항을 제공하며 방문 차량의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또는 그림으로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진이 불가피한 장소에서는 후진구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작업장 및 구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고 후진구역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도록 하며 일부 작업장에서는 휴대용 무선통신 또는 유사한 통신 시스템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 차가 후진할 때 울리는 경고음 발생 장치를 장착할 수도 있고 기타 안전장치를 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내 차량의 후진을 돕기 위해 작업장 내 차량 신호수를 배치하는데 많은 사업자들은 훈련된 신호수를 배치하여 후진구역에 보행자가 다니지 않도록 통제하고 운전자들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호수를 위험구역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며 채석업 등 일부 사업자들은 차량의 크기 및 운전자들이 미처 못 볼 가능성을 이유로 차량 신호수들의 배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차량 신호수들은 움직이는 차량 가까이에서 일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신호수를 사용하기 전에 사업자는 이들이 노출될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신호수만을 배치합니다. 운전자는 차량 신호수를 시야에서 놓치면 차를 즉시 세워야 합니다. 차량 신호수의 수행사항으로는 사전에 운전자와 합의한 대로
명확한 신호 시스템을 사용하고 항상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와야 하며 후진 차량을 안내할 때에는 간격을 두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반사하거나 형광색 조끼 등 눈에 잘 띄는 의복을 착용하고 운전자에게 신호가 잘 보이도록 합니다. 작업장 내 차량 주차는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 주차 시 주의사항, 주정차 금지인 장소를 알고 해야 합니다. 먼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는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곳,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입니다. 다음 주차 시 주의사항으로는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정차하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띄우고 주정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인 장소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와 그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철길 건널목과 그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터널안 및 다리 위 등의 장소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 차량 운전안전 수칙입니다. 먼저 지게차의 경우인데요. 지게차의 관리감독자, 운전자, 그리고 운반작업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구내 운반차를 운전할 경우입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구내 운반차 운행 중 충돌과 구내 운반차 충전 중 누전에 의한 감전이 있는데 구내 운반차 운행 중 발생하는 충돌의 경우로는 구내 운반차를 운행 중 근로자와의 충돌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구내 운반차와 이동대차 연결 시 견인핀을 사용하지 않고 체인링크를 사용함에 따라 출발, 정지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체인링크가 파손되거나 이동대차에 의한 충돌로 재해 발생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연결된 이동대차가 구내 운반차의 급정지에 의해 주위의 시설 및 근로자와의 충돌에 의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내 운반차 충전 중 누전에 의한 감전이라 함은 구내 운반차 충전 중 충전기 본체의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 발생 위험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운전 안전대책으로는 먼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해야 합니다. 즉, 구내 운반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실시하고 운반작업 작업지휘자의 지정, 운영합니다. 다음과 같은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장소의 지역 및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한속도 지정과 준수 유도하고 적재 하중 준수하며 구내 운반차의 운행 경로상에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고 신호수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구내 운반차와 이동대차 간의 다중 연결 시 견인핀을 사용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교통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